8주 2차 시에 대한 수업을 이어가면 행동 수정 이론의 기초 파트에서 이제 그 강화에 대한 계획인데요. 행동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때마다 강화를 받게 되면 새로운 행동이 더 빨리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자주 강화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목표 행동이 나타나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그 행동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을 때에는 처음 행동이 나타날 때와는 달리 간헐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목표 행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강화가 필요한데 강화의 조건을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것을 강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정 간격 강화라는 계획이 있고 또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또 고정 비율 강화 계획, 변동 비율 강화 계획 이렇게 네 가지로 교재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은 일정한 시간 간격 후에 반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간격이 되기 전에 행동이 나타나면 그 행동은 강화받지 못하고 미리 정해진 시간이 경과한 후에 행동이 발생하였을 때 강화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시간 간격을 5분으로 정하였을 때 이제 5, 5 계획이라고 하고 5분 후에 계획이 나타나게 되면 강화를 받게 된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 특징을 5분마다 보상이 주어지면 다음 보상의 시간을 예측하게 되어 강화가 주어진 직후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자율학습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30분 간격으로 교실에 온다면 학생들은 교사가 교실에 오는 시간을 예측하고 그 시간에 임박할 때만 조용히 자습하는 것. 우리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은 안 하셨나요? 저 때는 10시, 11시까지 자율학습에 야자 할 때 선생님 오실 때 됐다 하고 우리 갑자기 책 떠들어보고 막 그전에는 막 떠들기도 하고 좀 이것저것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니까 만화책도 읽고 막 이랬는데 하지만 이제 근로자들이 일주일 또는 월 간격으로 급여를 받는 것과 같이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이 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이제 이런 부분으로 작업과 반응, 보상 이런 부분 이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변동 간격 강화 계획. 이제 이것은 전체적으로 강화가 주어지는 시간 간격의 평균은 일정하지만 그 간격이 강화마다 다른 부분입니다. 세 번째 이제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은 일정한 반응 비율에 따라 강화가 주어지는 것으로 시간과는 관계가 없이 반응 수에 근거한 강화 계획인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고 특정한 행동이 일어난 수만큼 강화를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간략하게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은 강화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반응 수가 매번 다른 경우 이제 언제 강화를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응을 많이 해야지 하고 또 꾸준히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간헐적 단식 이런 간헐 부분적으로 금식을 하는 부분처럼 이제 강화를 받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반응수가 매번 다른 경우 언제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주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지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키너의 조작적 학습 이론이 이렇게 이제 강화에 대한 부분을
네 가지로 조금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냥 조금 헤비하지만 이런 게 있구나라는 부분으로만 스킵을 할게요. 이제 또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대한 또 대표적인 학자가 반듀라. 이분은 캐나다 분이신가 봐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을 전공하셨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대요. 유명한 스탠퍼드의 이제 교수로도 일을 하셨네요. 그래서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행동과 환경뿐만 아니라 인지도, 인간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정의하셨고 사회적 학습과 아동의 인지 능력이 학습과 발달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했고 아동 행동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고전적 조건 형성 또는 조작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되어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사회학습 이론은 관찰학습, 우리가 이제 계속 관찰에 대한 부분을 이제 트레이닝 할 건데 이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관찰학습, 이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발생하는 학습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모방, 모델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반두라의 대표적인 연구는 공격적인 모델이 등장하고 비디오를 본 아동의 행동에 관한 것으로 인형을 발로 차는 이제 공격적인 모델을 본 아이들이 아무도 모델도 보지 않은 통제 집단의 아이보다 더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무래도 뭔가를 보지 않은 아이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매스미디어를 텔레비전을 잘 보여주지 않은 것들이 이런 이유에서 이 만두라의 학습 이론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뭔가 비디오를 보여준다거나 텔레비 시청의 시간을 부모들이 조절해주고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차량 타기 전에 비디오도 요즘은 잘 안 보여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모델링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들한테 학습이 된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 세 집단의 아동에게 각각의 다른 내용의 비디오를 보여줬는데 첫 번째 집단은 공격적 모델이 공격성을 보이고 상을 받는 비디오, 또 두 번째 집단은 공격성을 보이고 벌을 받는 내용의 비디오, 세 번째 집단은 공격적 행동 후에 상도 벌도 주지 않는 내용의 비디오를 이제 구분해서 세 가지의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실험의 결과가 모델이 상을 받는 것을 본 첫 번째 집단의 아이들이 가장 공격적이었고 행동을 했고 또 이제 벌을 받는 것은 본 두 번째 집단의 아이들이 이제 가장 덜 공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집단의 연구를 통해서 강화라는 건 수행 변인인 것이지 학습 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과 수행은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이 만두라가 정의를 하셨어요. 다시 강화라는 건 수행 변인이지 그러니까 수행하는 조건이지 학습을 움직이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학습과 수행은 구분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관찰학습의 과정을 주의집중 단계, 파지 단계, 재생 단계, 동기화 단계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주의집중 단계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선 모델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모델을 보는 것만으로 학습이 어려우면서 이제 모델을 모방하기 필요한 정보 획득을 위해 정확하게 모델을 지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제 네 단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 만주라는 발견하게 된 부분이 있고
이 중 한 가지 과정이라도 빠지면 관찰 학습의 모형은 불완전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성공적인 모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셨어요. 반도라가. 그래서 주의 집중 단계, 그다음에 파지 단계, 재생 단계, 동기화 단계. 그래서 파지라는 단계는 주의 집중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방법이라든지 심상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겠죠. 머릿속에 이제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이것은 주의를 기울여 관찰했던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습자는 관찰했던 내용을 어떤 식으로라도 보호하고 상징적으로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합니다. 이걸 파지 단계라고 합니다. 재생 단계는 많은 정보를 파지 단계를 통해서 기억했지만 그것을 모두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바꾸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관찰한 행동을 적절하게 재생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과 더불어 자신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또 기억하고 있는 모델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해요. 완벽한 모델링을 위해서 재생 과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서투른 행동을 수정하는 단계를 거듭하고 점차 정교한 행동으로 만들어 나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동기화 단계는 모델의 행동을 습득하고 기억하고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충분한 동기가 있어야 실제적인 수행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TV에 나오는 가수의 춤을 보고 완벽히 그것을 습득하였다고 가정하면 그 춤을 소풍이나 장기자랑 시간이 아닌 학교의 수업 시간에 추지 않게 되는 부분이죠. 이것은 동기가 작동될 때 비로소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상호 결정론을 살펴보면 사회학습 이론에서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본질상의 환경이라는 초기 행동주의의 기본 가정에서 벗어나서 발달 과정을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성으로 보는 양방향에 대한 부분으로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상호 결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호 결정론에서는 행동이 내적 과정과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일어나고 환경 자극이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과 더불어 개인이 가진 신념, 성격 등의 개인적 요인 역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상호 결정론의 모형이 이렇게 이제 삼각형 트라이앵글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삼각형으로 구성하고 있는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사회학습 이론에서 인간의 행동이 개인과 환경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환경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개인의 행동 또한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주의의 정의하고 또 행동주의는 왜 필요한지 제가 학부생일 때 여러분 나이 때는 인지 삐아제 이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또 요즘 몬테소리 이론은 좀 부각이 되어 있지 않은데 행동주의 이론은 되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이론으로 좀 부각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요즘 워낙 이제 아픈 아이들, 발달이 늦는 특별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이제 교사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제기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행동수정, 행동주의 이론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좀 재정립화되는 부분들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4학년 때 다시 이런 과목을
배울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행동 수정의 필요성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현대 사회에서 이제 정서, 행동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어른들의 도움을 드려야 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은 이제 전문가로서 자격증을 받아서 현장에 내년부터 근무를 하실 건데, 그 아이를 둘러싼 인적 환경, 학부모들 상담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적합하게 멀티로 유아기 애착 형성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불안, 우울, 분노, 폭력, 문제 행동의 여러 가지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동의 행동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귀담아 들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동 문제는 주어진 과제에 대한 실패의 경험이 많고, 칭찬보다는 처벌의 경험이 많은 아동에게 이제 주로 나타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부모 또는 이제 교사로부터 관심받지 못하거나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장기간 소외감을 느낀 아동들에 대해서 행동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은 처음부터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방치하게 되면 아동 스스로 노력해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예리한 그런 관찰 능력들이 굉장히 현장에서는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이 계속되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발달 지체라는 말은 쓰지 않고 현장에서는 발달 지연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발달 지연과 함께 이상 행동이나 다양한 부적응 행동들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의 결과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학자의 좀 전에 우리가 스키너, 반주라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동의 문제 행동을 초기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입증하고, 아동에게 쉽게 접근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를 얻어서 행동 수정에 대한 기법들을 적용하고 또 효과를 얻고, 또 부정적인 행동을 소거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아동의 행동 교육의 목적으로는 이제 조금 아주 넓은 시야로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근무했던 시절만 해도 토큰 강화, 보상과 벌, 스티커 이런 것 활동들을 요즘은 하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교사로 있었을 때는 스티커, 토큰 강화, 그래서 뭐 사탕 주는 거, 선물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보상과 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생각하는 의자에 가서 앉아있게 한다거나 벽을 보게 한다거나, 지금은 이거 아동학대,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로 들어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제 시대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행동 수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가볍게 살펴봤고, 행동 수정의 정의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교재에는 정리했는지 살펴보면, 일상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의 내현적, 외현적, 그러니까 속마음, 바깥으로 표현하는 행동들을 평가하고 증진시키는데 학습의 원리와 기법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행동수정의 정의라고 한답니다. 이것은 아동에게 부정적 행동과 결손의 행동이 발견되면 그것이 환경에서 학습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행동의 변화가 학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동이 가지고 있는 부적응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 그것을 강화함으로써 부적응 행동과 결손 행동을 소멸하고 아동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시키는 것을 행동수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목표를 살펴보면 행동수정의 주요 목표를 세 가지로 교재는 정리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행동을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한답니다. 사회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관계, 일상의 활동을 방해하는 비현실적인 불안이나 공포, 문제 행동을 제거하고 또 장기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주는 행동이나 잘못된 습관을 제거하는 것이 행동수정의 목표입니다. 실행 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내용을 살펴볼까요? 7호사는 행동수정의 목표를 세우는 이유를 설명하고 아동이 행동수정의 결과로 얻고 싶은 긍정적인 변화와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치료사는 진술된 목표들이 아동 자신의 변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설정한 수정 목표들이 현실적인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고 수정 목표를 이룬 후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의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수정 목표를 이룬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것이 행동 수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동에게 적합한 행동 수정의 절차를 선택해서 수정 과정 초기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수정 과정에서 지속적인 평가와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것 등이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가 6가지로 행동 수정에 대한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단계별로 설명을 했고요. 행동 수정에 대한 실시 과정이 있는데요. 실시 과정은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개인의 특성에 따라 현재 행동과 목표 행동을 세분화하여 그 행동의 변화 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찰,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이제 아동의 변화된 행동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에 대해 이제 교사는 끊임없이 검토하고 살펴보고 수정할 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을 고민하시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 수정의 실시 과정이 이제 목표 행동을 설정하고 그 기준선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행동 수정이니까 말 그대로 어떤 보상, 어떤 부분을 강화물로써 설정할 것인지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 이제 유관 기관을 설정하게 되겠죠. 또 그 기관과의 협약. 그래서 그거를 말로 구두로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면, 종이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목표 행동에 대한 이제 어떤 부분을 강화할 것인지를 또 점검해야 되겠죠. 처음에 했던 기준선, 이 기준선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선에 대한 자료가 이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고 그에 따른 결과는 결국 어떠한 평가를 나타내는지 이제 분석한 것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도출해내는지 비교할 수 있겠죠. 행동 수정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또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이제 또 검토함으로써 이제 나중에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차례를 거친다면 필요한 부분일 거고, 그래서 행동 수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장기적이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는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교재 13장 13장에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